요즘 세계 뉴스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정입니다. 전쟁, 분쟁, 공급망, 붕괴, 에너지 문제, 금융 불안까지 동시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가마다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 자국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방산, K반도체, K조선이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산업은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며 동시에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방산은 군사 안보를, 반도체는 기술 안보를, 조선은 에너지와 물류 안보를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나라에 동시에 강하게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방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었는지, 장기적으로 유지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 방산은 이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환경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국가 특성상 전시 상황을 가정한 설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실제 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생산 체계가 비교적 유연해 주문 후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 군사 장비까지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적인 고부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출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방산 장비, 조선 산업, 통신 장비 모두 반도체 기술에 의존합니다. 즉, 반도체 경쟁력이 곧 방산과 조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조선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한때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전략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흐름이 바뀌면서 고부가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과 친환경 선박 군함과 특수 목적 선박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한국조선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복합 시스템을 통합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 산업은 철강, 전자, 엔진,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수많은 산업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살아나면 관련 산업 전반이 함께 활력을 얻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산업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산 무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고 군함과 잠수함은 조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와 특수 소재는 다시 조선과 방산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즉 K방산, K반도체, K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이런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국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산업만 강한 국가는 많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방산, 반도체, 조선 모두 장기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단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계약 이행 능력, 외교적 신뢰까지 함께 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 산업은 모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단가가 높고 기술 축적 효과가 크며 장기 수출로 이어집니다. 단기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는 특성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오히려 이런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또한 이 산업들은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 개발 인력, 설계 인력, 생산 기술 인력, 운영 인력까지 폭넓은 고용을 창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 기술 수준과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세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각각 따로 움직이던 산업들이 이제는 하나의 전략 축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 투자, 기술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는 당분간 안정 국면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각국은 자국 중심의 산업 전략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방산 반도체 조선을 동시에 보유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K방산, K반도체, K조선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산업의 동시 성장은 단기 호재가 아니라 국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구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구조였지만 수출 품목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세계 경기 변화에 민감했고 외부 충격이 오면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방산 반도체 조선은 모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단가가 높고 기술 의존도가 크며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이런 산업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는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방산 산업을 보면 수출 계약 하나가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훈련 체계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고 연구개발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국가 산업 전반의 체력을 키웁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한번 기술 우위를 확보하면 장기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 흐름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단기 수출 증가를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산업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산업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운송, 해양 안보, 물류 체계와 직결됩니다. 세계 에너지 구조가 바뀌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의 기술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성장은 철강,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함께 끌어올립니다. 이 세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수출 구조가 다변화됩니다. 특정 품목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또한 외화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환율 변동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세 산업은 모두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 노동 중심이 아니라 설계, 연구, 개발, 시스템 통합 운영 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높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 확대와 내수 안정으로도 연결됩니다.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산 생산 기지, 조선소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분포해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가 함께 발전합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제 국제관계 측면을 보겠습니다. 방산 반도체 조선은 모두 외교와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입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안보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은 기술 동맹의 핵심이고 조선은 에너지와 물류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 세 산업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특정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외교 노선을 동시에 갖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방산과 반도체는 국제 규제와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조선 산업 역시 환경 규제와 인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이런 과제를 인식하고 있고 대응 전략을 점점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제조국가가 아니라 전략 산업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산 반도체 조선은 그 핵심 축입니다. 이 세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기술 강국을 넘어 전략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K방산, K반도체, K조선이 동시에 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이런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국가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계 질서는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고 각국은 자국 중심의 전략 산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방산, K반도체, K조선의 동시 성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